쿠르스크 지역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전장인데 여기부터 북한군이 투입되는 이유는 뭡니까? 국제법을 고려한 러시아의 조치다 이겁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23개 조항의 신조약이 있잖아요. 네. 그 조약에서 군사적 지원을 지체 없이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침략받았을 때. 쿠르스크 지역의 한정에서 보면 러시아가 침략받은 거예요. 네. 억지 논리를 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쿠르스크에 북한 용병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이제 북한군들이 파병돼 있는데 이 북한군들이 드론 공격에 좀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 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시죠. 드론 한 대가 러시아군을 향해 마치 술래잡기 하듯 계속 쫓아갑니다. 양손으로 드론을 막아보려 하지만 결국 공격에 당하고 맙니다. 또 다른 러시아군도 드론의 경고 사격을 받고 쏜살같이 도망가 나무 밑에 숨지만 저공 비행으로 쫓아온 드론을 막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바로 이 모습이 전쟁에 투입될 북한군의 미래라고 KBS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가 첨단 기술이 적용된 드론 수천 대를 띄워 지상에 있는 러시아군은 물론이고 숨어있는 병사까지 찾아내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호나 교통호 등에 숨어있는 병사들은 드론의 열 추적 기능을 통해 사람의 온기를 감지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군이 이런 열 감지를 막기 위해 포위를 이용하지만 소용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보급품을 따라다니는 쥐의 움직임까지 추적해 그 지점을 집중 공격한다는 겁니다. 또 파병된 북한군이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특수부대원들이라는 점이 오히려 희생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반적인 보병 근접 전투가 아닌 드론을 활용한 근접전으로 양상이 바뀌었는데 특수전 부대는 시가지 전투나 후방 교란에 익숙할지 몰라도 평원의 전장에서 드론 근접전에서는 매우 취약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KBS에 설명했습니다. 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경험이 없는 10대에서 20대인데 현대전 전술이 숙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정신력으로 전쟁에 임한다는 건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방금 영상 봤는데 드론이 무시무시하네요. 예, 드론이 무시무시한데 이 쿠르스크 지역은 우리가 1943년에 진행된 독일 히틀러 군대와 스탈린 군대가 쿠르스크 전쟁이라 해서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쿠르스크 지역에서 독일군이 19만 명이 전사를 하고요. 한 번의 전투에서 러시아 군인이 25만 명이 전사했는데 그 평원 지역이기 때문에 탱크 전 장갑차들이 전쟁을 치열하게 했죠. 그런데 이 쿠르스크의 여러 가지 지형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탱크 전쟁을 잘 하는 데죠. 장갑차라는 평원이니까. 네, 평원인데 그러나 지금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그냥 밥이 돼 있잖아요. 힘을 못 쓰고 있어서 러시아 군인들도 보호를 못해서 퇴각을 했고 그렇다면 북한 군인이 가서 러시아 군인 대신에 그 맞서는데 북한 군인에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특히 지형지물에 익숙하지 않는 이 북한군은 상당한 피해가 우려됐으니 파병이라는데 사실은 용병과 같죠. 용병인데 파견된 북한 군의 어떤 안전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이미 뭐 보도 확인 검증이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리투아니아의 보도에 따르면 교전이 일어났는데 북한군 한 명만 살고 그 교전에 참가한 북한 부대가 전사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북한군에게는 상당히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많고 드론 공격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형지물에 익숙한 거 안 하고는 얼마나 큰 차이냐면 한국 전쟁 때도 보면은 장진호 부근에서 그 장진호의 기상기후 지형이 익숙하지 않은 세계 최고의 미국 해병대가 그 전혀 장비가 열악한 중국군에게 많은 피해를 봤던 경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쿠르스크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형 조건을 봐서 북한군을 보호할 수 있는 참호나 이런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 탱크가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 탱크가 못 막아주니까 북한 군인이
도망가면 많이 죽어야 되는 그런 네. 그런 국면이 만들어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이 이제 핵심 요충지인데 저희가 이제 관련 또 뉴스 영상이 준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영상 또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파병된 북한군 3천여 명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서 주로 밤에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부대가 운영하는 국가저항센터는 북한에서 온 3,000명 넘는 용병이 조직화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대사관 직원들이 북한군 통역과 참관을 위해 훈련장에 도착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 대표단으로부터 북한군 관련 동향을 공유받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북한군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엔 이미 서방 용병들이 투입돼 싸우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군사적 공격을 당하면 상호 지원하게 돼 있다며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포크로우스크 인근의 마을 한 곳을 추가로 점령했다며 이달 진격은 기록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의 승리 계획을 설명하고 핵심 요건인 나토 가입 등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아이슬란드를 찾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렇게 뉴스 보셨듯이 이제 쿠르스크 지역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전장인데 여기부터 북한군이 투입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국제법을 고려한 러시아의 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이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영토였거든요. 네.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영토였고, 우선 원인은 침략 전체로 보면은 러시아가 침략 전쟁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자제하다가 여러 가지 종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아예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는데 그 지역이 쿠르스크 지역이에요. 우리 서울 면적만한 면적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를 지원할 경우에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23개 조항의 신조약이 있잖아요. 네. 그 조약에서 군사적 지원을 지체 없이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침략받았을 때. 쿠르스크 지역의 한정에서 보면 러시아가 침략받은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억지 논리지만 국제적으로 본인 명분이 있다고 쿠르스크 지역에 생각하군요. 대해서 북한군이 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 지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부터 침략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침략받았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새로운 조약에 의해서 북한군이 투입됐다. 그러니까 북한이 유엔에 가서 우리 침략받은 지역 그 침략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이건 양자 동맹 조약에 부합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고, 그러나 동부 전선은 전쟁이 치열한데 러시아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그러고 전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북한군이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데 그 쿠르스크 지역은 인구가 좀 지키는 방어 수비가 적어서 막 밀려났던 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밀려 나가고 그렇죠. 있는. 많이 밀려 있죠. 그래서 점령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약간의 북한의 저는 파병이나 말해서 북한 용병들을 집어넣었을 때 수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술적으로는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고 국제법적으로는 침략 지역이다, 침략받은 곳이다 이렇게 억지 논리를 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쿠르스크에 북한 용병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는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전황이 이제 북한이 가담함으로써 조기 어떤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멀어졌죠. 멀어졌는데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점령한 것을 협상 카드로 해서 정전을 했는데 이 쿠르스크 전황이 앞으로 북한이 그 점령지를 탈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러시아 우위의 구도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북한군이 그 파병됨으로써 용병을 참가함으로써 나토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나토가 필요시에는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지원할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전황을 보면 돈바스 지역 동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조금 열세에 있고 네. 쿠르스크 지역은 그래도 우세에 있고 우세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그런 상황인데 이 우세 지역이 조금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이제 쿠르스크 전황이 앞으로의 전쟁의 향방을 가를 좀 중요한 종전 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줘요. 그게 결국은 정전 협상 또 종전 협상을 들어갈 때 한쪽 지역을 많이 점령하고 있을 때 하고 없을 때하고는 협상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북한이 적은 인원 따위 10,000여 명이 참전한다면은 전체 전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종전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푸틴은 북한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해주고 용병을 지원받음으로써 종전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러시아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포석에서 지원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북한은 엄청난 체제 위기에 직면할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용산 특강이 이제 KBS 라이프에서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최윤희 전 합참의장님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내용입니까? 최윤희 합참의장은 이제 제가 차 시절에 해군 총장 또 합참의장을 하면서 정말 빼어난 경륜을 갖고 있죠. 또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안보 관련 일을 했는데 우리 해군의 전체 인류 역사에서 해군의 어떤 발전 과정, 해군의 윗상, 해군력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하고 또 한국 해군의 여러 가지 발전 과정, 어려운 가운데 발전한 과정, 지금 또 아쉬운 대목 이런 부분에서 한국 해군이 원양 해군으로 가야 된다는 비전을 너무나 논리적으로 생생하게 경륜을 바탕으로 얘기해 줍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해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를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책을 구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특별한 강연, 특별한 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KBS 라이프 우리들의 지식살롱 용산 특강평 시청자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 사업회장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